지난번에 파일은 전부 다 복사해 드렸을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임포트 그 다음에 투시도에 들어가면 파일이 두 종류의 파일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쉬운 주방부터 한번 해보죠. 주방 평면도를 임포트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방 평면도가 도면으로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들도 주방 평면도를 불러와 보시죠. 마찬가지로 얘를 분해를 합니다. 익스플로드. 자, 이거 불러드릴 때요. 불러드릴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임포트라고 하고 선택하면 여기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이 옵션을 눌러보면 파일 불러드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머지, 면을 머지 하나로 불러드립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보통은 그냥 OK 하고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요. 임포트 평면도. 자, 이렇게 불러드린 데이터를 먼저 한번 분해를 해주세요. 분해를 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를 지우는 겁니다. 위에 레이어를 보면 한글로 된 레이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지워도 돼요. 한글로 된 레이어는 전부 삭제합니다. 아무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윈드, 이건 창문이니까 냅둬야 되고, 텍스트, 문자니까 감추고, 해치 감추고, 퍼니처, 가구네요. 가구, 네, 일단 감추겠습니다. 퍼니처는 안 지우겠습니다. 그냥 감추는 역할만 할 거고요. 딤, 치수인데, 네, 감추고, 뎁스 포인트 지우고, 네, 단열재니까 감추고, 칼럼, 이건 지우면 안 되겠고, 중심선은 지워도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자, 중심선 이 부분, 여기 선들. 창문선이 어떻게 되나요? 감춰져 버리죠. 맞습니까? 여기 창문, 이렇게 창문에 대한 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겹쳐져 가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냅두겠습니다. 아니, 지워볼까요? 어차피 창문 크기 아니까 지울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냥 손으로 각자 지웁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만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퍼니처는 켜놓고 나머지 비저블리티 나머지만 선택해서 삭제. 그러면 이렇게 딱 벽면만 나올 겁니다. 벽면하고 개구부만 나올 거예요. 자, 퍼니처도 켜볼까요? 그러면 이게 완성된 도면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똑같이 임포트를 하는데 이번엔 전개도를 임포트 할 겁니다. 자, 전개도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전개도도 역시 레이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분해를 합니다.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똑같아요. 한글로 된 거는 삭제합니다.
한글로 된 레이어는 삭제하고, 네. 그리고 네, 텍스트는 지워도 되겠고요. 창문은 지우면 안 되겠고, 해치는 지워도 되겠고, 피니시 마감재네요. 마감재, 네, 마감재 지우도록 하죠. 그 다음 디멘전 데포인트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만 딱 지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제거를 해보죠. 역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선들을 제거해 주세요. 보통 중심선 때문에 이렇게 선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예요. 중심선 때문에. 굳이 저처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선 정리를 위해서 적당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 메이크 그룹을 합니다. 각각 메이크 그룹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메이크 그룹이 들어가겠죠. 평면도 인면도가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동 툴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쪽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쪽이군요. 회전도 해야 돼요. 이렇게 회전도 해놔야 됩니다.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제가 가구를 별도의 레이어로 살려둔 건 이렇게 가구를 끄고 보셔야 돼요. 가구를 끄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포인트와 여기 있는 이 포인트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자, 로테이트. 화살표를 먼저 잘 살펴보세요. 어느 쪽으로 회전할 건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가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뒤쪽 벽이에요. 싱크대 뒤쪽 벽입니다. 자, 최대한 확대해서 맞추세요. 이렇게요. 그래야 싱크대가 맞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로테이트 명령어 누르고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을 살핍니다. 그 다음 90도 회전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동 툴로 자요. 이렇게 잡혀야 비로소 모양이 잡힌 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다 잡힌 게 보이시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그 브라켓 등 만들 때 이거 우리 모델링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모델링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지요. 3D 벽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렉탱글로 사각형을 그리고 뒤집어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잘못됐네요. 이건 뭐지? 네, 다시 렉탱글. 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로 키우면 돼요. 근데 어디까지 키워요?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높이를 딱 맞추어서 키우면 돼요. 자, 다음 뒷벽이죠. 렉탱글. 또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역시 마찬가지로 푸시 앤 풀로. 그 다음 렉탱글. 역시 마찬가지로 푸시 앤 풀로. 자, 올렸는데 푸시 앤 풀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죠. 푸시 앤 풀을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 창문까지요. 여기 중간에 여기 창문 있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렉탱글. 네, 다 닫혀버렸죠? 자, 근데 바로 이 부분 라인을 하나 그려서, 이 부분 라인을 하나 그려서 끊어줍니다. 여기는 구멍 난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푸시 앤 풀로 하나를 다 뭉쳐버릴까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나 뭉쳐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죠. 이때 렉탱글,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이렇게 구멍을 내버리면 되는 거죠. 싱크대 위에 중간에 창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요만큼만 도출하시면 돼요. 요만큼. 테이프로 재보면 45mm, 즉 푸시 앤 풀로 45mm만 이렇게 더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천정에 이 끝에서 선을 이렇게 하나씩 더 그려주세요. 하나씩 더 그려주세요.
얘가 45mm 선입니다. 이거 뭐냐면 천정에 보시면 이 벽과 천정 중간에 보시면 끝에 보면 마감 처리되어 있죠. 저거를 마감, 쉽게 얘기해서 마감이라고 하는데 저거 뭐라고 부르냐면 몰딩이라고 부릅니다. 몰딩이라고 하고 건축에서는 반자 돌림이라고 합니다. 반자 돌림 또는 몰딩 이렇게 이야기해요. 벽하고 천정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 틈새 부분이 되게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를 감추어지기 위해서 45mm짜리 강목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리셔야 돼요. 푸시앤풀 45mm만 조금만 더 나오면 됩니다. 45mm만 이렇게 조금씩 더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도 하나 더 그려줘야 됩니다. 바닥에도 라인, 자, 끝에까지 이렇게 끝에까지 선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끝에까지 선을 다 그려주세요. 이건 무슨 선이냐면 걸레바지라고 합니다. 걸레바지. 실제로 우리 바닥 부분에 보면 다 있어요. 걸레바지는 10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mm만 바깥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10mm씩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10mm가 돌출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나머지 끄셔도 돼요. 이렇게 꺼보시면 이렇게 벽만 완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비로소 아, 벽이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이렇게 벽만 메이크 그룹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3D 몰딩 선택하고, 자, 렉탱글을 그릴까요? 라인으로 그릴까요? 네, 라인으로 그려보죠. 이렇게 라인으로. 그러면 여기 라인 두 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라인 두 개 그려져 있죠? 그 다음, 아니, 렉탱글 그대로 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렉탱글 요 끝에, 자, 이렇게요. 45,45. 자, 더블 클릭 후, 아니, 이 끝에 요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팔로미.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 팔로우미 하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로 그린 겁니다. 팔로우미.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렉탱글 45,45. 그 다음 팔로우미. 아니, 렉탱글 라인을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팔로우미 안 들어가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하고 리버스 페이스, 다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선정됐고, 다시 렉탱글.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테이프로 높이를 재보니까 100mm네요. 렉탱글 10,100. 이렇게 10,100으로 다시 라인을 또 그려줍니다. 그리고 팔로우미로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여기 바닥도 마찬가지겠죠. 렉탱글 10,100 라인, 그 다음 선택하고요. 그리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후 리버스 페이스, 다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는 다른 객체로 만든 거죠. 아까는 프렘푸시로 만든 거고, 지금은 다른 객체로 만든 거고. 방법은 많아요. 자, 이번에는 창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문하고 문을 만들 건데 이미 다 해봤어요. 자, 렉탱글 몰딩을 좀 레이어드 만들어 볼까요? 3D 창문. 선택하고, 자, 몰딩 감추고, 자, 렉탱글.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렉탱글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120mm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또 렉탱글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40mm 역시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자, 뒤로 잠깐 돌려서 이동으로, 자, 가운데다가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아니, 얘는 그냥 냅둘까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렉탱글을 그립니다. 이렇게 다시 렉탱글,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40mm, 다시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이제는 자리 맞춤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동 툴로 여기 가운데,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 툴로, 그 다음에 두 개 선택하고 이동 툴로 가운데로. 그러면 이쪽에 유리창은 끝났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가운데 지우고요. 푸시 앤 풀 120mm, 다시 렉탱글, 아니 하기 전에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가운데 지우고, 자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후 얘는 메이크 컴파운드, 다시 렉탱글, 역시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컴파운드. 그러면 이제는 가운데다 맞춰야 되겠죠. 자, 이동 툴로 가운데다가, 그 다음 얘는 앞쪽이니까 여기가 가운데로,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두 개를 같이 선택하는데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운데로. 그러면 이와 같이 창문은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완성이 됐지요. 조금 더 사실감 있게 주려면 이 창문이 벽보다 10mm가 더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10mm를 더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바닥이요. 렉탱글. 자, 이렇게 바닥만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마찬가지로 렉탱글, 여긴 천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천정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옵셋을 하나 더 해주면 좋겠네요. 선택하고 옵셋 300mm 갈까요?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이렇게 해서 한 300mm만. 그러면 우물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 놓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수시도는 끝났죠.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가구만 맞추어 넣으면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우물천장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우물천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마감하시고 이 위에 형광등만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 식탁이 있죠. 그러니까 펜던트 등을 하나 넣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자, 다시 또 화면을 볼까요? 자, 이번엔 조명을 좀 넣을 겁니다. 우리가 선라이트만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렌더링을 보시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빛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두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명 보면 조명이 이만큼 있어요. 조명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조명들입니다. 먼저 플랜 라이트입니다. 플랜 말 그대로 평면이죠. 자,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로 옮겨 보시면 돼요. 자, Z 방향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은 회색, 위쪽은 역시 회색.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래쪽은 뒷면, 위쪽이 앞면입니다. 자, 이거 렌더링 해보죠. 렌더링. 그러면 광원의 효과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 모니터 효과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서 렌더링을 해보세요. 얘를 로테이트 시켜야 됩니다. 자, 로테이트, 그 다음에 180도. 자, 다시 위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렌더 옵션으로 갑니다.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렌더 V-Ray 렉탱귤러 라이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라이트를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이네이블 활성화 시키는 거죠. 조명 활성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컬러는 조명의 색상입니다. 자, 텍스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텐시티, 즉 조명의 밝기를 말합니다. 자, 제가 조명의 밝기가 30이었는데 얘를 90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인텐시티를 조명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인텐시티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유니트가 나옵니다. 단위란 뜻이죠. 빛의 단위. 디폴트는 그냥 일정한 양이겠죠. 빛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 그 아래 보면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안 파워가 있고, 루미넌스가 조도죠. 조도와 광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루미넌스 파워, 루미넌스고, 루미넌스는 1m 제곱당 도착하는 빛의 총량을 따지는 거죠. 즉 1m 제곱당, 거리가 조명 원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1m일 때 도착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라디언트 파워, 즉 우리가 흔히 조명을 살 때 이거 20W 주세요, 40W 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 라디언트 파워입니다. 보통은 그냥 스칼라 많이 이용해요. 자, 그리고 쉐입, 형태가 원형이냐 아니면 사각형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렉탱귤러는 사각형이고 엘립스는 타원 또는 원형을 의미합니다. 자, 라이트 포탈, 이건 상관없겠네요. 이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인비저블. 자, 비저블은 보이기고 인비저블은 감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렌더링을 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조명원이 보이죠. 광원이 보이죠. 근데 인비저블을 체크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광원이 안 보이는 거죠. 비저블 가시성, 인비저블 비가시성을 감추기. 네. 자,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피큘라,
뭐 이런 건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피큘라, 그 다음에 디퓨즈. 그러니까 디퓨즈는 기본 색상이라 그랬고, 서피큘러는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빛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효과를 말하고, 리플렉션은 반사입니다. 반사, 즉 반짝반짝해서 일어나는 반사 있죠. 거울처럼 거울이 반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걸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리디언스 맵은, 이거는 즉 넘어가죠. 이건 이리디언스 맵이랑 얘네들은 넘어가고, 섀도우를 누르면 그림자를 그립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라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로 삭제해 봅니다. 그 다음 스피어 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조명원이 구슬로 생겼습니다. 조명원이 구슬처럼 생긴 조명. 똑같아요. 옵션이 Enable, Color, 그 다음 Intensity, Invisible, 그 다음 Effect, Specular, 이게 다예요.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구슬처럼 생긴 조명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빛의 밝기. 조명은 옵션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있는 내용 옵션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덩달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인데, 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자, 얘를 누를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명이 닿는 위치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조명의 범위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금방 조명을 만들 수 있고요. 렌더링 하면 얘는 내가 원하는 부위로 조명이 딱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국부라고 하죠.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포트라이트도 옵션들이 똑같은데 인텐시티가 있는데, 다만 스포트라이트는 여기 있는 앵글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콘에 대한 앵글,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포트라이트다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원뿔 모양으로 생겨요. 그 원뿔의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푸넘바 앵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경계 있죠. 여기 경계, 이 경계 부분의 각도를 푸넘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푸넘바 앵글을 제가 0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또렷하게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푸넘바 앵글을 0으로 한번 바꿔, 경계가 부드럽게 나오겠죠. 이렇게 경계가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콘 앵글을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자, 푸넘바를 줄이고 경계를 넓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넓어져요. 경계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앵글, 바로 콘 앵글입니다. 콘의 앵글, 푸넘바의 디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소란 뜻입니다. 조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빛이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거리에 따라서 점점 빛이 소멸하죠. 그걸 디케이, 감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감쇄, 빛이 거리에 따라서 소멸하는 것, 그게 디케이예요. 그래서 라이너 거리에 따라서 갑니다. 인버스 반비례합니다. 인버스 스퀘어 반비례의 제곱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이너로 놔야 거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인버스나 인버스 스퀘어를 놓으면 조명이 엄청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인버스나 인버스 스퀘어는 못 쓰고 라이너로 놓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푸논바도 마찬가지로 라이너로 감쇄하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감쇄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한번 렌더링을 해서 적용을 시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IE 라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10분 쉬었다 하죠. 자, 파일, 임포트, 그 다음 거실 평면도. 그러면 거실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똑같아요. 파일, 임포트, 그 다음 거실 전개도. 자, 다만 평면도와 전개도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레이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윈드가 창문이니까 얘는 없어지면 안 되겠고, 텍스트 문자 얘는 지워도 되겠고, 해치 지워도 되겠고, 퍼니처 가구는 안 되겠고, 피니시 마감선이네요. 그 다음 치수, 뎁스 포인트, 단열재, 특별한 건 없네요. 네, 그럼 나머지 요만큼만 지워보도록 하죠. 그 다음 다 선택해서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그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 대략 중심선들이라 네, 중심선을 지우지 말까요? 네. 자, 대략 선 정리를 한 다음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메이크 그룹, 메이크 그룹,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보시면 얘는 여기고요, 얘는 여기고요, 얘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양에 따라서 위치를 맞추는 거죠. 자, 로테이트, 90도 선택하고 로테이트 90도 이동하기, 다시 이동하기.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를 세우면 돼요.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90도 세우고,
선택하고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90도 세우고 선택하고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90도 세우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머, 얘 뒤집어졌네.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180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택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위치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없어도 돼요. 여기 안 보이니까 없어도 돼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3D 벽면 레이어 선택하고 그 다음 똑같이 렉탱글 네. 다시 또 렉탱글 푸시 앤 풀 다시 렉탱글 또 렉탱글 푸시 앤 풀 마지막으로 또 렉탱글 푸시 앤 풀. 그러면 벽체는 금방 만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벽체가 또 있죠. 벽체가 또 있습니다. 위에 마감도 해야 되고 아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를 뚝 닫아버리고 그 다음 아예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사각형을 그려서 구멍을 내는 게 이럴 땐 편한 거죠. 푸시 앤 풀 이렇게 벽체에 구멍을 내는 게 이럴 땐 더 편한 거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렉탱글로 위에만 그리면 됩니다. 떨어졌네요, 조금.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그러면 금방 벽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마찬가지로 3D 바닥 레이어 선택하고 바닥면만 하나 그려서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천정만 똑같이 선택하고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그러면 아까와 같이 벽체를 완성시켰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D 창문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고 자, 나머지 감추면 되죠. 다시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푸시 앤 풀
120mm.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또 렉탱글.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이동만 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네요. 그 다음 다시 또 라인. 렉탱글. 또 렉탱글. 선택하고 이레이즈.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후 이번엔 메이크 컴포넌트. 왜 컴포넌트일까요? 여기와 여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땐 컴포넌트. 다시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컴포넌트. 다시 렉탱글. 역시 트리플 클릭 후, 자, 리버스 면을 뒤집고 메이크 컴포넌트. 그리고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유리하고 틀을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중간점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뒤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뒤쪽에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자, X축의 방향으로 복제하면, 자, 정면에서 바라보는 창문은 끝났고요. 자, 우측면에서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렉탱글. 얘 뭐가 조금 잘못 만들어졌네. 그죠? 자, 테이프로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40mm네요. 그러면 옵셋 40mm.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지우고 푸시 앤 풀 120mm.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자, 이 아래쪽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려야 되는 방향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도 제대로 안 보이는군요. 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져야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테이프로 50이네요. 옵셋 50mm. 가운데 지우고 트리플 클릭으로 리버스 페이스. 다시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 번 더 렉탱글 리버스 메이크 그룹. 뒤집어 놓고 보면 이동할 자리가 보이겠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야죠. 자, 라인. 렉탱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도 뭐가 조금씩 다 삐뚤어졌네. 자, 옵셋. 아니, 테이프로 재보니까 50. 옵셋 50mm. 가운데 지우고 트리플 클릭으로.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
반대쪽으로 40mm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하고 다시 렉탱글 리버스 메이크 그룹. 자, 뒤집어 놓고 보면 이동해야 될 부분이 보이겠죠. 이렇게 역시 가운데로 놓고, 자,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나요? 네, 얘가 먼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맞나요? 아, 아니네. 뒤쪽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이동하기. 네, 여기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바닥까지 켜놓고 보면, 자, 그러면 투시도 벽면하고 창문까지 완성이 됐죠. 나머지 가구를 불러다 놓으면 이제 완성이 되겠네요.